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작년에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10억이 넘는데 내가 받은 돈은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업계의 레전드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형,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이면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2조 원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한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가 여러모로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단키트 개발면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뉴스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3주 만에 빠르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조차도 주목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면 주식을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번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보고 주식을 검색하게 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에요. 재밌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도 이미 메르스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규모 단위의 전염병이 오지 않을 것만 같으면서도 존버해서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진단 키트들 중 하나는 이런 대표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단키트의 혁신을 일으키겠다. 이 정도 자신할 만한 기술이 되니까 외신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묘사한 원천 기술 속에 리얼타임 PCR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리얼타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PCR이 뭐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PCR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니, 증폭할 수 있는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때 특정한 부위를 찾아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전체에서 홍채나 아니면 손가락 중에 지문이나 바이러스를 식별할 때 바이러스 전체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통해서 식별해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조그만데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자는 정말 얼마나 조그말까요? 진단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조그만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원천 기술을 PCR이라고 하는데, 이 PCR을 처음으로 개발한 남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PCR을 개발한 사람은 캐리 뮬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전문하실 수도 있어요.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대과학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생명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라나서 조지아 공과대학에 들어가고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세터스라는 회사에서 남들과 비슷한 직장 생활을 7년 동안 한 뮬러 기분 전환 겸 여자친구하고 시외에 드라이브를 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문득 스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특정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샘플을 채취한 후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뮬리스는 진단 키트를 제작하는데 확실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뮬리스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세히는 알 필요 없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뮬리스가 평소에 사용하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프라이머를 결합하여서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 방법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 연구 논문이 발표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 기염을 토합니다.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일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두꺼워서 잘 확인을 못하지만 그런 문구들 중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기간 중 피고용자의 창작물은 그 사용 권한과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뮬리스의 경우에는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서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회사에 작년에만 벌어다 준 돈이 5억이 넘는데 내 연봉이 4천만 원밖에 안 돼.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분 앞에 있으면 명안도 못 냅니다. 당연히 뮬리스도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를 고용했던 세터스 회사에게 자동으로 그의 논문에 대한 특허권이 회사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뮬리스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몇 년 후에 세터스 회사가 재정위기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 특허권을 눈물에 금매를 합니다. 로슈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판매를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 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사 하나 통째로가 아니라 딱 하나의 논문에서 근거한 특허권의 가격이에요. 이 PCR이라는 기기는 생물학이나 병원 기반의 랩실에는 어디에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비싼 기기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로슈는 이 특허권을 가지고 무려 2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3억 달러면 인플레이션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6억 달러 정도네요.
지금으로 치면 7천억 정도에 이르는 가격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슈는 그것을 가지고 20억 달러,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특허권 하나로요. 그리고 뮬러는 이를 토대로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가 $10,000였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네요.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한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정리하면 뮬러한 사람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내서 회사한테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한국 돈으로 7천억 원에 매각했고, 이것을 구입한 다국적 회사 로슈는 3조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너무 속이 쓰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뮬러는 노벨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이디어를 얻을 때 함께 드라이브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노벨상조차도 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 슬픔을 보상할 순 없다고요. 아니 형, 근데 이건 돈이 너무 크잖아. 2조 원, 2조 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 X가 너무 크잖아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이야,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면은 돈을 버는 일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고 대단하냐 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시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 판매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 과학적 가치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과학자가 맞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만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